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라는 제도는 이제 22년부터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등에 규정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는 이제 주무관청에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했었는데 22년부터는 이제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제 저희 국세청, 즉 세무서에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기부금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요. 세무서에서는 이제 의무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4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세무서에서는 이제 7월에서 10월까지 그 의무이행 그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의무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 11월에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제 지정 취소, 이제 의무이행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가 있다 하면은 지정 취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정 취소 요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당 공개가 있습니다. 이제 지정 취소라 하면은 이제 저희가 기재부에 공익법인 지정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정 취소 고시가 되면은 이제 공익법인 지위는 당연히 상실하게 되고요. 3년간 재지정 제한이 되면서 이제 지정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은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기부자는 당연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제재 사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로 명단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법 본법에 기재되어 있는 특례 기부금 단체입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지자체, 국립대학, 병원 등이 속하는 당형 특례 기부금 단체와 이제 주무관청이 추천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 모금기관이 이제 기재부 지정 특례 기부금 단체고 이제 다음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따른 기부금 단체가 이제 대부분의 단체가 해당이 되실 텐데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1호 강목에 이제 기부금 단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가에서 마모까지는 이제 기재부 지정이 필요 없는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입니다.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열거된 감옥에서 마모까지 열거된 단체들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지 않아도 설립과 동시에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에 규정되어 있는 게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반 기부금 단체입니다. 일반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은 이제 국세청장이 지정 추천을 하게 되고요.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를 해 주어야지만 이제 기재부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며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이후 다목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기부금 단체로서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 해당되는 단체인데요. 이제 살펴보면 이제 뭐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대한체육회, 전문예술단체 등이 여기 해당되고요. 이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2호 다목에 해당되는 공익목적 기부금은 이제 분기별로 기재부에서 공익법인 지정 고시할 때 이제 공익목적 기부금도 같이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단체라면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지 않아도 여기도 이제 설립과 동시에 공익법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거와 좀 그 과목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
과목에 따른 기부금 단체를 지정 고시하는 거는 이제 단체의 명칭으로 지정 고시를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39조 1항 2호 다목에 따른 일반 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체로 지정 고시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의 범위를 지정 고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결산 법인은 이제 23년 12월 말까지가 사업연도인 결산 법인이 되겠고요. 2월 결산 법인은 대부분 학교나 이제 유치원이 해당이 될 텐데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2월 결산 법인은 6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변경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간에 주무관청이 끼어 있어서 약간 좀 복잡한 형태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22년부터는 그냥 주무관청 중간에 있는 주무관청이 삭제가 되고 바로 이제 세무서로 의무행 여부를 보고를 하고, 그 세무서에서는 이제 점검을 한 후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지정 취소 대상이라고 이제 기부금 단체에 소명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 단체는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세무서에서는 단체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고서 이제 그 소명 자료를 토대로 이제 지정 취소 대상인지 아닌지를 재검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지정 취소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하게 됩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당초에 지정 취소 안내 대상이라고 소명자를 요청한다고 해서 100%다 무조건 지정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소명 자료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혹시라도 이제 안내문을 받게 되면은 소명 자료를 이제 충실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의무이행 보고 제도 자체는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6항에 규제되어 있고요.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반 기부금 단체는 모두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이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월 이내 보고를 하여야 하고요. 이제 24년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보고를 했으면 됐고, 이제 사업연도를 확인하셔서 4월 말까지 보고인지 6월 말까지 보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연히 일반 기부금 단체에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이 있고요. 이제 23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기부금 수령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이제 의무이행 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하고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이 이제 기부금 수령액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이 규정되어 있는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고,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도 기부금 수령액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이행 여부 보고는 해야 합니다.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이제 법정 서식으로 살펴보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그 앞서 오전에 교육 들으셨던 결산서류 공시 서식이나 뭐 출연재산 보고 서식과는 다르게 엄청 간단합니다. 이제 의무이행 사항들이 이제 가부터 이제 카까지 이제 열거되어 있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일괄 제출 총괄표는 이제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점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일괄로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홈택스에서 이제 의무행 여부 보고를 들어가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홈택스에서도 매우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사항을 입력하신 후에 이제 여기 여인지 부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라도 이제 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세무서에서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체크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의무이행을 하셨으면은 다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그냥 다 체크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셨을 때 접수되었다는 접수등이 뜨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제출 내역을 통해서 이제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조회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홈택스 제출하는 거는 매우 간단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제출 내역에서 확인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행 사항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8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8가지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행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 지정 추천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 받을 때 요건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당연히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여야 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금 모금의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고요. 네 번째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그 선거운동은 해당 법인과 그 대표자 모두 이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결산 서류 공시를 하여야 하고, 여덟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인 단체들은 외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하여야 하고, 여기서 이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그것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원의 출목 도모나 회원의 권익 공호, 유대 강화 같은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예외 사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관청이 기재부와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고, 예를 들면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기재부와 주무관청이 협의를 해서 이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산시 자녀 재산을 국가, 지자체, 다른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이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는데요. 이제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로 제공 내역에 따라서 주로 수익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수익 사업 비용으로 제외를 하시면 되고, 고유 목적 사업 관련인 경우에는 고유 목적 사업 비용으로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수익 사업 구분 격리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비 중 이사장 판공비 38,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이고요. 이제 어, 분모를 살펴보면은 총 지출 금액 10만 원 중에서 이제 수익 사업에 사용한 32,000원을 뺀 금액이 이제 분모가 되겠고요. 분자에는 이제 68,000원에서 이사장 판공비 38,000원을 뺀 금액을 이제 살펴보면은 80%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80% 이상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위반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의무 불이행을 앞에서 살펴본 의무 사항들을 이제 불이행했을 때 제재 사항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취소 요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의무행 여부 미보고 했을 때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명단 공개의 마지막 요건, 네 번째 요건을 살펴보시면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행 여부 미복으로 했을 때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2회 이상 의무 위반, 의무행 여부 미보고 했을 때 명단 공개 대상은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단체는 이제 명단 공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을 이제 상증세법상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형 여부 미보고한 경우, 그리고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명단 공개된 경우에도 지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고요. 다섯 번째는 해산된 경우입니다. 명단 공개 요건을 살펴보면은 최근 2년 이내 상증세법상 일무 불이행으로 1,000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이고요. 이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추징은 지정 취소와 비슷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년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한 경우가 있고 3년 이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경우, 그리고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가 2회 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의무행 여부 미보고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단체는 네 번째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첫 번째 요건으로 뭐 1,000만 원 이상 추징되거나 두세 번째 요건으로 이제 뭐 거짓 기부 영수증,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작성 미보관한 경우로 이제 발견돼서 추징이 되면은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도 명단 공개 대상에는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 여건으로 해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사항 및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은 출연재산 이제 앞전 시간에 살펴봤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가 있으며 이제 이것도 이제 위반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해야 되고 운영소득을 1년 내 80% 사용,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의무 사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증세법에 규정된 의무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인세법상 의무를 살펴보면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여야 하는 거고 기부액,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고 의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지정 취소 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제 앞전 오전에서 교육해 드렸던 사항들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교육을 하셨던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모두 이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익법인 주요 의무 사항은 아래 표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사항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고서 제출 대상 연도와 제출 방법은 23년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셨으면 됐고요. 제출 방법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있으나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부금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1천만 원 이상 추징된 경우 무조건 지정 취소 대상인지 대해 살펴보면은 이제 기재부 예규가 22년도에 있었습니다. 기재부 예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승세를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승세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재부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래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 이제 일무 위반에 대해서 상속세님 증여세를 추징하기 전에 이제 단체에서 직접 수정 신고를 하거나 이제 신고해서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의 신청이나 이제 뭐 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따라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지금 뭐 불복이 진행 중이었다 하면은 올해는 이제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그 내년이나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판결에 따라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 시 지정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제 기부금 단체 당연 기반 기부금 단체의 설립일을 지정일로 하게 되고요. 이제 그 기재부 지정 일반 기부금 단체는 기재부에서 지정한 날을 이제 지정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당연 일반 기부금 단체가 일무 불이행 시의 불이익은 이제 2회 이상 일무 위반하거나 의무행 여부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때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 기간이 22년을 경과하여 만약에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살펴보면은 지정 기간이 만약에 22년까지를 하더라도 그 지정 기간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게 됐을 때에는 재지정 제한 요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정 취소 확정 여부 확인 방법은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부 홈페이지 고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무행 여부 보고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인데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번 질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연간 기부금 모금액 실적에 정부 출연금과 현금 기부금이 포함되어 하나요 하셨는데, 이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말 그대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은 포함하실 필요가 있고, 현물 기부금은 이제 그걸 현물 기부금을 이제 그 평가하신 다음에 그 금액화해서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에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기부는 금액화하여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금 사업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세청 관할이 아니라 아마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제 관할하는 법령 중에 기부금품 모집 및 모집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이 질문인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행안부 쪽에다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법에 따른 내용만 국세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모금 사업법에 따른 내용은 아마 이제 그 모금 사업법에 따라 신고하는 거는 행안부 쪽에다가 주무관청이나 행안부 쪽에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주식 취득 관련해서 뭐 여쭤보셨는데 그 공인 고유 목적 그 의무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사항에 고유 목적 사업의 80% 이상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서는 이제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제외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이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는 이제 시행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데요. 이제 21년 7월부터 이제 제도 시행은 되었고, 홈택스에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에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1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해 주셔서 이제 꽤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에는 종이기부 영수증을 사용을 해서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 영수증을 발급을 받은 후에 기부자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고 이제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을 이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부자는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기부자는 더 이상 이제 연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도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은 기부자 측면과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연초에 따로 기부금 단체에 연락을 해서 뭐 기부금 자신의 기부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업로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그 때문에 그냥 바로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로그인했을 때 그 기부 내역에 자신의 그 기부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득세, 법인세 등 적격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부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본인도 홈택스에 접근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격 기부금 단체에만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 완화할 수 있고요. 또
인적사항 등이 비공개되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단체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가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발급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자별 발급 명세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 절감의 측면이 있고요. 이제 전자로 발행을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로 기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법인세법 75의 4에 규정함으로써 이제 기부금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 규정에는 이제 단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이하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리 하여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법령상도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세법 112의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기부금 단체의 의무사항인데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이 들어오면서 법인세법 112의 2조에 단서 규정을 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단서 규정으로 다만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이제 있던 세 가지 의무사항 모두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서식은 이제 왼쪽에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점명을 부기하여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지점명을 부기를 할 수 있게 서식을 해 놓았냐면 이제 기재부 예규와 이제 국세청 예규에 따라서 지정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지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본전 명의로 발급을 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점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1항 1호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어요. 이제 뭐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시설 이제 뭐 이런 사회복지 시설들은 법인세법에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열거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이 열거되지 않은 단체들은 지점이라 하면은 발급을 할 수 없고 본점 명의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기부금의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종전 법정 기부금은 이제 특례 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종전 지정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제 서식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홈택스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 접근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부금 단체 메뉴와 기부자 메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기부금 단체는 이제 뭐 개별 발급, 일괄 발급, 발급 신청 관리, 발급 목록 관리, 발급 권한 신청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개별 발급이라 하면은 기부금 단체가 말 그대로 건건이 하나하나씩 발급하는 경우이고 일괄 발급은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이제 엑셀에다가 여러 가지 기부건들을 입력한 후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기부금 단체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제 양식에 맞춰서 이제 다운받은 후에 그거를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부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기부금 단체는 그 요청 내역을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이 맞으면 기부금 단체가 승인 처리를 하면 그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제 수정 발급, 발급 삭제, 그리고 뭐 출력도 다 모두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은
이제 기부 금액을 만약에 1,000원을, 아니, 10,000원을 적어야 되는데, 공을 하나 착오로 입력해서 1,000원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기부권을 선택한 후에 수정 발급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부 금액만 수정 가능하고,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 발행된 건은 삭제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 삭제도 개별 삭제, 일괄 삭제 모두 가능하고요. 이제 기간별로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내려받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정보 측면도 있는데요. 전자기기 영수증을 이제 설계할 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도 이제 반영을 해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 이제 홈택스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이제 저희 내부 전산망에 주는 전화번호를 이제 매칭하여서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부자가 첫 번째로 먼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서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지만 이제 기부금 단체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이제 마스킹 처리하여서 인적사항을 보안 처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을 하려면 발급 권한 신청을 첫 번째로 하여야 되는데요. 이제 홈택스에서 자신의 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라는 첨부 서류를 이제 넣어서 이제 발급 권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선 세무서 이제 담당자가 이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승인 처리를 하거나 반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고시가 난 후에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그 명단을 입수해서 그리고 그 일괄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발급 권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재부에서 지정 고시가 난 후에 한 10일 이내로 이제 전자기기 영수증 발급 권한이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지정 단체가 아닌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이제 설립 허가증이나 시설 허가증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첨부해 주신 서류를 이제 사무소 담당자분이 확인하신 후에 적격 기부금 단체로 판단이 되면은 승인 처리해 주시게 되고 승인 처리 즉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즉시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 발급 메뉴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근거 법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인 단체에 맞는 근거 법령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사회복지법인인지 의료법인인지 아니면 기재부 지정 단체인지 해당하는 근거 법령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선택하신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익명 기부건도 익명으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익명으로 발행하시는 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그냥 하시고 싶으면 쓰시면 되고 뭐 굳이 필요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익명 기부를 누르시면은 주민등록번호나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익명으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하신 후에 기부 금액으로 평가를 하신 후에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추가하기 누르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괄 발급 메뉴에서 엑셀을 다운받은 후에 그 엑셀을 업로드하여서 발급하는 경우이고요. 엑셀을 내려받게 한 후에 그 엑셀에다가 뭐 1,000건이면 1,000건, 10,000건이면 10,000건 기부건을 엑셀에 입력해 주신 후에 그 엑셀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엑셀이 자동 변환되어서 이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증하기 버튼을 통해서 오류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류 사항은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엑셀 서식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일괄 발급을 한 후에 제출 내역 조회를 가셔서 이제 몇 건이 발급됐는지, 오류가 몇 건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냥 삭제하기를 통해서 그냥 발급하셨던 건 모두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 오류가 10건이다 하면은 그 오류 건을 확인해 주신 후에 그 오류 10건은 다시 재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내가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 단체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부자가 이제 신청을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이제 신청 화면을 통해서 기부 금액과 기부 날짜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기부금 단체는 그 기부자의 신청 내역을 확인해서 그 금액과 날짜가 맞으면 그걸 승인 처리하면은 바로 이제 발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법령상에는 이제 뭐 기부를 받는 즉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발급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도 않기 때문에 기부자가 굳이 기부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으시면은 별도로 발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수정 발급 화면과 팝업창을 살펴보시면 이제 수정하고 싶으신 건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 박스에 체크하신 후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금전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발급 목록 관리 화면에서는 이제 뭐 내려받기, 출력 화면, 수정, 삭제 뭐 모든 게 가능하고요. 기부자도 동일하게 본인의 그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에 본인의 기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고, 본인의 기부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고, 본인이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삭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부금 단체도 기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고, 기부자도 기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전화 번호 등록 화면인데요. 이제 기부자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홈택스에 접근하셔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 정보 동의를 클릭하고,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후에 이제 기부금 단체가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이제 기부금 단체에 휴대전화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먼저 홈택스 전자기본수 시스템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부자가 그거를 했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동시에 접속도 가능하고요. 이제 손택스를 통해서도 모든 이제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홈택스와 동일하게 휴대폰으로도 모든 화면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뭐 출력 기능이나 뭐 엑셀 업로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 외에는 손택스에서도 뭐 개별 발급, 일괄 발급, 발급 신청, 발급 목록 관리 뭐 다 모든 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로도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답변하기 전에 우선 그 추가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이제 지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부 영수증에 지점을 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만 이제 본점 명의로 발급을 하고, 지점 명의는 이제 부기를 해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발급 주체인 본점 명의만 이제 주체가 이제 지점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점 명의로 발급을 하고 지점 부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월 기부금을 자동 이체하는데 전자기부금은 연말에 등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이제 연말 연초에 일정 기간에만 이제 시스템이 열리고 그때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전자기부 영수증은 연중, 연시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기부금 단체가 뭐 매월 등록하고자 하시면 매월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되고, 뭐 연말에 한 번 등록하고자 하시면 뭐 연말에 한 번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제 현재 법령상에 기부금 영수증을 뭐 기부 받은 날로부터 뭐 1년 이내, 뭐 한 달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데에는 기부금 단체 편의에 따라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대부분 이제 기부자들의 세액 공제를 위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이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업로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으로는 이제 매년 연초 1월 둘째 주까지 발급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매월 연초에 이제 전자기명수증 시스템에 언제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지 팝업으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확인하셔도 되고, 통상적으로는 매월 이제 1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발급을 해야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발급 기한을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 둔 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축되는 시점까지 이제 그 모든 자료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 둘째 주까지는 발급을 해야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기부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 단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시면 세법에서 규정된 이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은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은 모두 전자기부 영수증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규정한 적합 기부금 단체는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지금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전자기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아직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지금 오늘 교육을 해드리는 현행 시점까지는 이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세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현행 세법에서는 전자기부 영수증을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편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따라서는 단체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기존대로 사용을 하시던지 홈택스에서 전자기부 영수증을 사용하시던지 선택 사항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은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로그인하여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 조회 및 발급 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을 첨부하여서 발급 권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발급 권한을 신청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무서에서 이제 그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적격 기부금 단체임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발급 권한 신청을 처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 국세청에서 일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 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이 되는 장점이 있고 적격 증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확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부일자를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수령한 날에 기부일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현재보다 미래일자로 지정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올해를 기준으로 10월에 기부를 받는 거는 10월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부 자체로 지정 고시하기 전에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 고시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정 고시된 이후에 발급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6월 30일에 이제 지재부 지정 고시가 있었는데요. 6월 30일에 지재부 지정 고시가 있다 하였으면은 7월 1일부터 이제 발급이 가능한 거고, 다만 기재부 지정 고시 단체의 경우에는 7월 1일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기부받은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에서 이제 법령 선택을 알맞게 하여야지만 이제 소급하여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부 지정 기부금 단체의 경우 소급 발급을 하고자 하시면 이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라는 알맞은 법령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래야지만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령,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그런 종교단체 이런 법령을 선택했을 때에는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기부영수 발급 방법은 이제 개별 발급이나 홈택스에서 일괄 발급이 있고요. 기부자가 발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 발급은 이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개별 발급만 가능하고 일괄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대체 발급 수단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익명 기부는 이제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선택하여서 발급을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부금 단체 편의에 따라서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기부자가 이제 공제를 위해서 실명으로 바꿔달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수정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현물인 경우에도 발급은 가능하고, 이제 평가하신 다음 금액으로 평가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 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홈택스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고, 이제 전자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간단하게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발급 권한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나 전자기부 영수증 모두 필요합니다. 발급 권한을 신청받아서 각각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 반영은 당연히 두 가지 시스템 다 자동 반영되게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기부자의 범위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당연히 연말정산은 사업자는 이제 법인 사업자들은 하지 않고 이제 근로자들만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만 연말정산 간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기부 영수증은 뭐 사업자이거나 개인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로도 발급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자동 반영되고, 그 전자기부 영수증으로 발급한 내역을 법인세 신고 내역의 필요 경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일정 기간만 사용 가능하지만 전자기부 영수증은 언제든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 서식 제출 의무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 서식 제출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전자기부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에 좀 더 편리한 측면과 뭐 법정 서식을 제출 안 해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부금 단체 입장에서 조금 더 편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전자기부 영수증 제도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제도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많은 단체들이 감사하게도 사용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부금 규모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이제 발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일선 세무서에서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관련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일선 세무서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는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지방청이나 본청에 전화를 하셔도 되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 이제 교육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